너무너무 가난해서 길에서 막 그림 그려서 그림 팔아가지고 숙식을 해결한다던가 한 달에 일이 하나만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SNS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은 온통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 조성인데 나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막막하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BTS의 RM 김남준님의 인터뷰를 손글씨로 적어서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있는 작가 봉현입니다. 9년차 프리랜서고요. 최근에 5번째 책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를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유미님. 9년차 프리랜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오늘 인터뷰 주제는 나를 지키며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방법? 그러면 일단은 작가님이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기만 하면 뭐 당연하게 성공과 명예가 따라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니었고 20살에 처음 서울 올라와서 학업 병행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황을 했어요. 카페 알바하고 휴학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배낭 하나를 메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지금 돌아봐도 대체 무슨 용기였을까 싶을 만큼 과감하게 유럽부터 중동, 인도 뭐 이런 2년 동안 저 혼자서 떠돌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길에서 막 그림 그려서 그림 팔아가지고 이제 숙식을 해결한다던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시절이라 SNS도 없었고 카톡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스케치북에 매일 그림 그리고 글쓰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0몇 권의 스케치북이 쌓였는데, 그거를 제가 가끔 컴퓨터를 할 수 있을 때 이글루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좀 예전 네네, 좀 옛날 많이 옛날 이글루스에 가끔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귀국을 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게 2013년에 낸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라는 책이고요. 그게 저의 프리랜서 첫 시작이라고 저는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요즘 SNS에 글 올려서 그게 출간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 시절에 플랫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맞아요. 거였네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책을 내고 나니까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나 둘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1, 2년 차, 아니 뭐 3, 4년 차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달에 일이 하나만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빌기도 했고, 돈이 없으니까 카페 알바를 하거나 이제 캐리커처 알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작가님 작업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선배도 없고 멘토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과감하게 부르면 매일 답장이 안 오고 또 소심하게 부르고 나면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거는 노동 대비 너무 적은 돈이었다는 것을.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조율을 잘 하게 된 이유가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경험이 쌓이는데, 느리고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져 온 게 9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여기저기 알려야지만 일이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거는 계속 제가 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제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세상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작업의 태도, 삶의 방식, 그런 이면 같은 것도 조금씩 드러내면서 대중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말을 건네야만 어떤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업무 목록 중에 SNS에 뭐 하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2022년 몇 월, 2022년 몇 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일을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니까 한 달에 일 하나만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저는 많이 성장하긴 했죠. 당연히 지금도 부와 명예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되기까지 혹시 어느 정도가 걸리셨어요? 저는 엄청난 계기나 급상승 곡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떡상은 없었다. 네, 정말 잔잔하게. 네, 떡상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잔잔하게 그냥 꾸준히 느린 곡선으로 성장해 온 것 같은데 약간의 계기라고 한다면 제가 재작년에 봉현일기라는 뉴스레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만 있어도 꾸준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첫날에만 300명이 구독을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고 뭔가 그때 썼던 글이 뭐 SNS 화제가 돼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일상적인 불안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큰 관건이 이 일상적인 불안을 줄이는 거? 작가님만의 불안을 줄이는 비법이 있을지 어쨌든 9년이나 지속해오고 계시니까 맞아요.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뭔가 불안과 싸우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멋진 작품을 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게으르게 누워있다가 SNS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은 온통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 투성인데 나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안감이 계속 몰려와요. 그거는 사실 되게 형체 없는 불안감이거든요.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치 초라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심할 때는 SNS를 지워버립니다. SNS를 지우고 내 삶에만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SNS를 아예 지우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글을 이제 써가지고 뉴스레터로 보내고 SNS에 올렸는데 그 글이 엄청나게 리트윗이 많이 되고 팔로워도 엄청 늘고 뉴스레터 구독자가 1000명이 늘었어요. 그 글 하나로. 그래서 그 글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시고 너무 공감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그 글에서 제가 BTS의 RM 김남준님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봐도 되나요? 네. 불안은 그림자 같아서 키가 커지고 밤이면 더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인 고독이나 어둠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M은 불안함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피규어나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모르는 동네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동네를 돌아보면 내가 이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돼서 점점 불안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손글씨로 적어서 책상에 붙여놨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막막하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제가 원래 하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단골 카페에 가서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빨래를 갠다던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되게 당연한 것들을 하루하루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기대만큼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 걱정만큼 엄청난 불행도 오지 않는 오늘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불안이 사그라들고 그냥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불안을 잠재우고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루틴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또 약간 뭐 챌린지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봉현 작가님도 100일 프로젝트 이런 거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뭐였냐면 9월 23일부터 매일매일 하면 12월 31일까지 딱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그런 걸 한번 해볼 건데 같이 할래? 라고 해서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제가 1년 반 동안 매일 그림을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 자다가 오늘 안 했다 싶으면 일어나서 막 그리고 밥 먹다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100일 정도는 정말 쉽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감하는 와중에도 막 그리고 해가지고 정말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렸는데 100days me라고 해서 오늘의 나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SNS에 스토리로 계속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책이 단정한 반복이라는 루틴 에세이인데 나는 이미 루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게 됐고 총 100개의 그림이 모였는데 그 그림들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뭐 하고 살았는지가 보이거든요. 되게 무료한 하루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길고양이랑 눈이 마주쳤다던가 장 봐서 집에 왔다던가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매일 물 마시기, 산책하기 이런 식으로 100일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올해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곧 이제 23일이 돌아오는데 네, 맞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할 사람 네,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 모집할 건데 함께 하시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라도 나의 컨디션이나 상황이 항상 맞아요. 일정하진 않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어.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마감일을 계속 미루고 거의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루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네. 직전까지. 그렇게 미루지 않기 위해서 봉현 작가님이 했던 방법이 혹시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일이 너무 벅차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하루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MBTI가 ENFJ인데 J형이 완전 계획형의 완벽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즉흥적이고 계획적인 프리랜서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약간 그게 같이 양립이 네네.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약간 안 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의 네. 연결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렇거든요. J형이기 때문에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짜요. 근데 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캘린더에는 한두 달의 일정을 크게 잡아놓고 해야 할 일 앱에는 오늘 할 일,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강연 이런 식으로 목록을 쭉 나눠놔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표지 그림 마감이 하나가 아니에요. 표지 그림 시안 메일 보내기, 컨펌 받고 스케치하기, 스케치 후에 밑색하기, 밑색하고 채색하기, 수정하기 이런 식으로 정말 짜잘하게 엄청 쪼개서. 네네, 쪼개서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한 장을 다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감이 오잖아요. 근데 오늘 뭐 시안 정도는 할 수 있고 스케치 정도는 할 수 있고 밑색 정도는 깔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깨작깨작 조금씩 하면은 그래도 마치 내가 오늘에 해야 할 업무를 한 것 같은 그런 성취감도 주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는 느낌으로 마감을 하고 나면은 뭐 SNS에 무언가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메일 답장을 하고 개인 작업을 한다던가 친구를 만나 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부담감도 크고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증이 오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제가 그걸 해냈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할 수 있다.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막 일확천금을 벌 수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봤더니 이런 게 그래도 좋더라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렐프 알도 에머슨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세상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돌아보니 첫 책에도 똑같은 얘기를 썼더라고요. 저의 일상이 별것 아닐지언정 그 별것 아닌 게 차곡차곡 쌓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된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착각을 해오지 않았나?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제목에서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 나를 살릴 거야 였어요. 삶이 무기력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보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면 저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는 그런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살고 싶네요.